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후 그 사람이 진정으로 나를 그리워하고 있는지 궁금한 적이 있으신가요? 술에 취해 연락하거나 인스타그램에서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과 같은 뻔한 신호가 아닌 정말로 깊은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남자들이 헤어진 후 진짜로 후회할 때 보이는 3가지 간접적인 신호를 말씀드리고 이어서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내 품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들은 단순한 추측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 심리학 연구와 진화생물학적 근거, 그리고 수많은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한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신호, 과도한 행복감의 연출. 많은 여성분들이 헤어진 남자가 친구들과 여행을 가거나 클럽에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절망하곤 합니다. 저 사람은 나와 헤어져서 이렇게 행복해하네 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탓하죠. SNS에 올라오는 화려한 사진들을 보며 역시 나 같은 사람은 별로였나 보다라고 자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심리학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인간은 행복과 슬픔을 동시에 느낄 수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는 감정의 억제 이론이라고 불리는 심리학적 현상인데, 한 가지 강한 감정이 활성화되면 다른 감정들은 자연스럽게 억제된다는 것이죠. 행복할 때는 자연스럽게 우울한 감정이 사라지고 우울할 때는 행복을 온전히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헤어진 후 남자가 미친 듯이 놀고 즐기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역설적이게도 이는 오히려 그가 이별의 아픔을 이겨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반동 형성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는 슬프고 우울하지만 정반대의 행동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숨기려는 방어기제인 것이죠.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남성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3년간 사귄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매일 밤 클럽에 나가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즐거운 척했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 후 저와의 상담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실 매일 밤 집에 돌아와서는 그녀 생각에 잠들지 못했습니다. 놀러 나가는 것도 그녀를 잊기 위해서였는데 오히려 더 생각나게 만들었어요. 진짜로 이별이 시원하고 속이 후련한 남자라면 굳이 과도하게 행복한 모습을 연출할 필요가 없거든요. 오히려 조용히 자신의 일상을 이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관계를 찾아나갈 것입니다. 이를 구분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의 감정 기복을 주의 깊게 관찰해 보세요. 어제는 클럽에서 신나게 노는 사진을 올렸지만 오늘은 혼자 책을 읽거나 평소에 하지 않던 운동을 시작한다거나 갑자기 자기 개발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는 그의 불안한 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특히 자존심이 강하고 남성성이 강한 남자일수록 자신의 약한 모습을 타인에게 보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양극적인 행동을 보이곤 합니다. 두 번째 신호, 연락했을 때 화를 내는 반응. 많은 여성들이 헤어진 남자에게 연락했을 때 상대방이 화를 내면 이제 정말 나를 싫어하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큰 오해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분석해보면 진짜로 마음이 완전히 떨어진 사람이라면 굳이 화를 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연락을 받지 않거나 무시하면 그만이죠. 무관심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거절의 표현이거든요. 화를 낸다는 것은 여전히 그 사람에 대한 기대와 애정이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화는 사실 2차 감정입니다. 그 밑에는 항상 상처, 실망, 두려움 같은 1차 감정이 숨어 있어요. 누군가에게 화를 낸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자신에게 중요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실망감이라는 감정 자체가 상대방을 좋아했기 때문에, 기대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응 방법입니다. 화를 낸다고 해서 계속 사과하며 저자세로 나간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세 번째 신호, 필요 이상으로 잔인하게 행동하기. 어떤 남자들은 자신도 마음이 약해질 것을 두려워해서 아예 퇴로를 차단하려고 합니다. 마치 고시생이 각오를 다지기 위해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가는 것처럼 말이죠. 남자들이 여자보다 더 이성적인 경향이 있어서 감정과 반대되는 행동을 의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남성들은 어릴 때부터 감정 표현을 억제하도록 교육받기 때문에 이런 경향이 더욱 강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남성은 5년간 사귄 여자친구와 헤어지면서 다시는 연락하지 말아란 식으로 매우 상처가 되는 말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그는 저에게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그때 그런 말을 한 이유는 제가 다시 마음이 약해질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었어요. 정말로 너무 사랑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환승연애를 하거나 진짜로 잔인한 행동을 하는 경우라면 그건 단순히 문제가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과 헤어진 것이 잘된 일이라고 봐야 해요. 남녀의 이별 후 폭풍 타이밍 차이. 지금까지 3가지 신호를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이 신호들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남녀의 이별 후 폭풍 타이밍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여성은 이별 직후에 가장 큰 정서적 고통을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빠르게 회복하는 반면 남성은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덜 아파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여자는 이별 직후에 가장 큰 상실감을 느끼지만 남자는 보통 최소 2주에서 한 달 정도가 지나야 본격적인 후폭풍이 시작됩니다. 이는 진화심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과거 여성은 임신과 육아로 인해 안정적인 파트너가 필요했지만 남성은 더 많은 번식 기회를 찾는 것이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역전됩니다. 여성은 새로운 관계에 대한 준비가 빨리 되는 반면 남성은 잃어버린 관계의 가치를 뒤늦게 깨닫게 되면서 더 큰 후회와 그리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남성이 진정한 재회 욕구를 느끼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별 초반에는 여자가 매달리는 경우가 많고 시간이 지날수록 남자가 연락하는 상황이 많은 거예요. 하지만 헤어지자마자 여자가 미친 듯이 매달린다면 여자는 제풀에 지치고 남자는 오히려 이별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연락 타이밍의 중요성. 그렇다면 언제 연락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많은 연애 서적에서는 30일 법칙 같은 획일적인 기준을 제시하지만 실제로는 사람마다 완전히 다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기준이 있어요. 바로 자신의 감정이 어느 정도 정리되었을 때입니다. 이별의 고통이 거의 사라지고 이제 좋은 추억으로 남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바로 그 타이밍입니다. 이때 남자는 서서히 미련을 느끼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이 타이밍에 만난 여자가 이별을 잘 극복한 모습을 보이면 남자는 비로소 진짜 상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자신이 팔았던 그림이 알고 보니 명화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처럼 말이죠. 실제로 이별 후 시간에 따른 감정 변화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매우 흥미로운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이별 직후 감정 상태가 최악을 기록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빠르게 회복됩니다. 반면 남성은 초기에는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큰 고통을 느끼게 되죠. 자기 가치를 재정립하는 방법.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가치를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연애 초기에 서로가 매력을 느꼈던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서 아무리 좋은 것도 익숙해지면 그 가치를 잊어버리거든요. 하지만 이를 역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식에 비유해보면 자신이 팔았던 주식이 나중에 크게 오르는 것을 보게 되면 원래 내 것이었는데 라는 아쉬움과 후회가 생기잖아요. 연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자신의 특별함과 소중함을 지속적으로 어필한다면 남자는 그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게 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은 결국 매너리즘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때로는 호의를 거두어드리고 자신의 가치를 느끼게 해주어야 합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만들지 말고 만나는 것이 얼마나 특별하고 행복한 일인지 상대방이 피부로 느끼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 감정적 가용성을 조절하세요. 항상 즉시 답장하던 습관을 바꿔서 때로는 시간을 두고 답장하는 것입니다. 둘째,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세요. 남자친구가 전부인 삶이 아니라 자신만의 취미, 친구, 목표가 있는 독립적인 여성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긍정적 변화를 지속적으로 보여주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자기 개발에 힘쓰는 모습을 통해 성장하는 여성임을 어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경제적 상황이 넉넉하지 않다고 고민하는 여성이 있다면
이렇게 재프레이밍할 수 있습니다. 내 친구들은 다 돈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는데 나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내가 작은 것으로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앞으로도 더 긍정적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단점을 장점으로 재해석해서 어필한다면 남자는 이런 여자와 함께라면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 물질에 매몰되지 않는 진짜 가치를 아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예로 자신이 내성적인 성격이라고 고민하는 여성의 경우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보다는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걸 더 좋아하거든. 그래서 너와 함께 있는 시간이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 이런 방식의 프레이밍이 효과적인 이유는 단순히 단점을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점을 통해 자신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재회 성공의 핵심 요소들. 많은 분들이 어차피 한번 헤어진 인연은 다시 헤어지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 심리학 연구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별 후 재회한 커플 중 상당수가 이전보다 더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재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첫째, 충분한 시간 간격을 두고 재회한 경우입니다. 서로가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둘째, 이별의 원인이 명확히 해결된 경우입니다. 단순히 그리움 때문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가 개선되었을 때 재회가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셋째, 양쪽 모두 진정한 재회 의지가 있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잘 아는 연예계 커플들을 봐도 이별 후 재회해서 결혼에 성공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태양과 민효린 등이 대표적인 예죠.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서로의 소중함을 깨달은 후 재회했다는 것입니다. 재회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첫째, 절대 매달리지 마세요. 매달릴수록 상대방은 더욱 멀어지게 됩니다. 둘째, 자신의 변화와 성장을 보여주세요. 예전과 같은 사람이라면 재회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뿐입니다. 셋째,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실제 성공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30세 직장 여성 박 씨는 2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 6개월 동안 완전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 사이 그녀는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운동을 시작하고 자기 개발에 매진했죠. 6개월 후 우연히 만났을 때 남자친구는 완전히 달라진 그녀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그 남자는 그녀에게 다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결국 재회에 성공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헤어진 남자가 진짜로 후회할 때 보이는 3가지 신호는 과도한 행복감 연출, 연락 시 화내기, 그리고 필요 이상의 잔인한 행동이었습니다. 이 신호들을 올바르게 해석하려면 남녀의 이별 후 폭풍 타이밍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하고 적절한 연락 타이밍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가치를 재정립하여 상대방이 나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무리.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얼마나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상대방이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기술이나 테크닉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자기 가치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은 때로는 잃어봐야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법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을 안다면 그 소중함을 잃지 않고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별이라는 아픔을 겪게 되더라도 그것을 더 깊고 진실한 사랑으로 이어갈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소유하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제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애의 기술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도 하나의 가이드라인일 뿐, 여러분 각자의 상황과 감정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모든 건강한 관계의 시작이니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들이 단순히 재회를 위한 전략으로만 사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사랑을 찾고 유지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의 오디오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